네, 오늘 저희가 주목할 자료는 바로 그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 기업이죠. 아이온큐가 발표한 최신 소식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 성능에서 새로운 세계 기록을 달성했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온큐가 달성한 이 기록적인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또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양자 컴퓨터 성능 지표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게 하나 있죠. 바로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라는 건데요. 이게 높을수록 연산 정확도가 높다. 뭐 이 정도로 간단히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핵심 소식부터 전해드리죠. 아이온큐가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에서 무려 99.99%를 달성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웠다는 발표입니다. 이게 4-9s라고 하죠. 9가 4개. 이걸 넘은 최초이자 유일한 기업이 된 겁니다. 이전 세계 기록이 99.97%였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2024년에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라는 회사가 세운 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아이온큐에 인수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록 세운 기술력이 이제 한 지붕 아래 모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99.99%라는 숫자가요. 이게 그냥 뭐 소수점 둘째 자리 좀 좋아졌네. 이 수준이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실도, fidelity 라는 게 양자 연산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사실 현재 대부분 양자 컴퓨터의 성능은 바로 이 2큐비트 연산의 오류율, 다시 말해 충실도에 의해서 크게 결정됩니다.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게 수많은 큐비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니까 게이트 연산을 통해서 작동하잖아요. 근데 이 각 단계마다 아주 미세한 오류들이 쌓이면 최종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실도가 높다는 건 오류가 적으니까 더 길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돌릴 수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곧 양자 컴퓨터의 실질적인 계산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99.9%하고 99.99%,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거네요, 그럼. 아이온큐 자료를 보니까요. 이 0.09%p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성능 향상폭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요. 예전에 뭐 표준처럼 여겨졌던 99.9% 충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한 크기 장치에서 오류 정정 성능이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최대 10의 10제곱, 그러니까 100억 배까지 향상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100억 배. 이게 IBM 퀀텀이 네이처즈에 발표한 어떤 특정 오류 정정 코드 기반 계산 결과라고 하던데, 와, 100억 배라니 진짜 엄청난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100억 배라는 숫자가 모든 경우에 다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IBM의 특정 오류 정정 모델 그리고 몇 가지 가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론적인 최대치에 가까워요. 실제 환경에서는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나 오류 정정 방식, 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 종류나 분포에 따라서 체감 성능 향상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죠. 이론적인 최대치다. 네. 하지만 핵심은 이거죠. 양자 연산의 오류율이 정말 조금만 개선되어도 전체 시스템의 오류 정정 효율이나 계산 능력에 미치는 그 긍정적인 영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99.9%에서 99.99%로의 발전은 뭐 그냥 조금 나아진 게 아니라 양자 컴퓨팅의 다음 단계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약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네, 단순한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도약대다. 그러면 이 99.99% 달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짚어주시죠.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 시대를 앞당겼다는 겁니다. 결함 허용 양자 컴퓨터라는 건 연산 중에 오류가 생겨도 스스로 그걸 알아채고 수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렇죠. 오류가 있어도 괜찮은 컴퓨터.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 개별 연산의 충실도가 아주 높아야 해요. 99.99%면 이 목표에 상당히 가까워진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류율이 낮아질수록 오류 정정에 필요한 추가적인 자원, 뭐 예를 들면 큐비트 수라던가 연산 시간 같은 것들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용적인 결함 허용 시스템 구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이렇게 충실도가 높아지면 예전에는 오류 때문에 아예 시도도 못 해봤던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들을 실행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건 곧 뭐 신약 개발이나 재료공학, 금융 모델링 같은 여러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요. 잠재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이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활용 사례, 유스 케이스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셋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류율이 줄면 결함 허용 시스템 만드는 데 필요한 물리적 큐비트 수가 줄어듭니다. 즉, 똑같은 계산 능력을 구현하는데 더 적은 수의 큐비트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시스템 구축 비용이나 복잡성을 낮추고요. 결과적으로 상용화나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류율 하나 낮추는 게 정확도뿐만 아니라 시스템 설계, 상용화 로드맵까지 다 영향을 주는군요. 정말 중요한 발전이네요. 이 놀라운 성과 뒤에는 아이온큐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전자 큐비트 제어, 이 QC 기술이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기존 기술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이온 트랩 방식에서는 보통 레이저 빔을 아주 정밀하게 쏴서 개별 이온, 즉 큐비트의 상태를 제어하고 서로 상호작용시키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규모가 커지고 큐비트 수가 막 늘어나면 이 수많은 큐비트를 각각 제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광학 시스템이 필요하게 돼요. 이게 시스템 크기나 비용, 안정성 면에서 좀 확장성의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도 했고요. 레이저 제어가 복잡해지는군요, 커지면. 네. 반면에 EQC 기술은 이런 레이저 대신에요, 정밀한 전자기 신호를 이용해서 큐비트를 제어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모든 큐비트 제어 부품들, 뭐 전극이나 도파관 같은 것들을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칩 위에다가 직접 만들어서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각 큐비트마다 아주 작은 전자 제어 장치를 칩 위에 그냥 직접 심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대신 칩 기반의 전자 제어. 그럼 이게 어떤 장점을 가져오는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확장성하고 제조 용이성입니다. 제어 시스템을 반도체 칩에 통합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칩 만드는 데 쓰는 그 표준적인 반도체 제조 시설, 팹이라고 하죠. 이걸 활용해서 양자 컴퓨터의 핵심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존 반도체 공정을 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대량 생산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고요. 또 시스템을 더 작게 만들고 운영 안정성도 높이고 제작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이저 기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통합적이고 잠재적으로 확장하기 좋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바로 이 EQC 덕분에 높은 충실도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대량 생산의 길도 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네요. 근데 물론 뭐 EQC 기술이라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칩에서 나오는 열이나 뭐 전기적 노이즈 같은 게 민감한 큐비트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아니면 제어의 정밀도 면에서 레이저 방식하고 비교했을 때 장단점은 없을지, 이런 실제 구현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제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다 있고 어떤 특정 방식이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EQC 역시 아직은 발전 초기 단계 기술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이즈 문제라던가 제어 정밀도의 한계 같은 극복해야 할 기술적인 허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온 트랩 방식 자체가 가진 어떤 확장성의 문제, 그러니까 정말 수백만 개 이온을 안정적으로 가둬놓고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가능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렇죠. 아이온큐의 이번 성과가 분명 굉장히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게 뭐 바로 다른 모든 방식들을 다 압도한다거나 양자 컴퓨팅의 미래가 뭐 이온 트랩 EQC로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 좀 이릅니다. 초전도 큐비트나 광자 큐비트 같은 다른 방식들도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또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네, 경쟁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전체 분야가 같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자, 아이온큐는 이번 결과를 연구개발 실험실의 시제품으로 얻었고,
이 성과가 2026년에 선보일 예정인 256큐비트 시스템의 기반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2030년까지 수백만 큐비트 규모로 확장하겠다. 이런 상당히 야심찬 로드맵도 제시했고요. 이 로드맵에 대해서 경영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아이온큐의 회장이자 CEO인 니콜로드 마시는 이번 성과를 아이온큐의 양자 리더십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특히 99.99%라는 수치는 수십 년간 업계가 목표로 삼아온 북극성과 같은 수준이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성과가 결함 허용 양자 시스템의 대중시장 채택을 몇 년은 앞당길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고객에게 더 빨리 양자 컴퓨팅의 가치를 제공하고 대규모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복잡성을 아주 극적으로 낮출 거라고 덧붙였죠. 분수령이다, 북극성이다.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네, 그리고 또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공동 창립자이자 지금은 아이온큐 소속인 크리스 밸런스 박사, 닥터 크리스 밸런스도 비슷한 맥락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분은 대량 생산 가능한 기술로 세계 기록 성능을 달성한 중대한 순간이라고 하면서 특히 표준 반도체 팹에서 제작된 칩으로 99.99% 임계값을 넘었다는 것. 이게 수백만 큐비트로 가는 명확한 경로에 우리가 올라섰다는 걸 의미하고 강력한 새 상업적 응용 프로그램을 더 빨리 열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 EQC 기술을 통한 제조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경영진들의 발언에서 아주 강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모든 기술 발전과 기록 달성이 실제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기술적인 숙제를 넘어서서 이게 실질적인 가치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 기술이라는 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때 그 가치가 빛나는 거니까요. 아이온큐는 이미 몇몇 분야에서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초기 성과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6월에는 신약 개발 과정 중 하나인 분자 도킹 시뮬레이션에서 양자 알고리즘을 써서 기존 방식보다 20배 속도 향상을 이뤘다고 발표했어요. 20배요? 네, 여기서 이번 99.99% 충실도 달성은 단순히 계산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걸 넘어서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분자 시스템에 대한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할 잠재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신약 후보 물질을 찾거나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도 그리고 다룰 수 있는 문제의 크기 자체를 키울 수 있겠군요. 다른 분야는 또 없습니까? 네, 지난 3월에는 자동차나 항공기 설계 같은 데 쓰이는 컴퓨터 지원 엔지니어링, CAE, 특히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최대 12% 성능 개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아직은 초기 연구 단계지만 양자 컴퓨터가 복잡한 물리 현상을 모델링하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충실도가 더 높아지면 더 정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져서 예를 들면 더 효율적인 자동차 디자인이나 항공기 날개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외에도 자율주행 차량의 물체 감지 정확도를 높이는 연구라던가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빠르게 하는 연구 같은 여러 분야에서 양자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99.99% 충실도 달성이 이런 응용 분야들의 발전을 더 가속화시킬 어떤 촉매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류율이 확 낮아지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규모와 복잡성의 계산이 가능해지고 이게 곧 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져서 해당 분야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테니까요. 네, 중요한 건 가능성의 확장입니다. 충실도가 높아질수록 풀 수 있는 문제의 범위와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아직은 대부분 연구 개발 단계에 있고요. 양자 컴퓨터가 당장 모든 분야에서 기존 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온큐의 성과는 양자 컴퓨터가 그냥 실험실 수준의 연구 장비를 넘어서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이온큐의 놀라운 성과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핵심은 99.99%라는 기록적인 E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달성이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다는 점, 오류를 스스로 극복하는 실용적인 대규모 양자 컴퓨터 시대로 가는 아주 중요한 디딤돌을 놓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포9의 달성이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와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잠재력을 확실히 보여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 신소재 발견, 금융시장 분석, 물류 최적화, 인공지능 개발, 심지어는 현재의 암호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까지.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변화의 가능성은 정말 광범위합니다.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많은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흥미로운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온큐는 수백만 큐비트 시대를 향한 로드맵을 제시했고 신약 개발, AI, 사이버 보안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정도 수준 혹은 미래에 다가올 그 결함 허용 양자 컴퓨팅 성능이 현재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먼저 파교적인 영향력을 미칠 분야는 어디일까요? 제약이나 금융 분야를 꼽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쩌면 전혀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혁신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결함 허용 컴퓨팅이 정말 가능해진다면 이전에는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조차 생각하기 어려웠던 문제들, 예를 들면 인간 의식의 본질이라던가 우주의 근원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혹시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던져보시면서 미래를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의 범위를 확 넓혀주는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팅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주목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